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2학년 여러분들 역사를 담당하게 된 신덕재 역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좀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여러분들이 좀만 더 힘을 내주고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역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역사 수업에 대한 내용에 역사 수업에 대한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 이름은 여기 보시다시피 신덕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전체 시험은 전체 100%가 점수라고 한다면 100% 점수 중에서 40%는 기말고사 시험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20%는 여기 보이는 TA 노트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역사 인물 인터뷰 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 논술 각각 20%씩 점수를 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 이거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들을 학습지는 강좌의 첫 번째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있는 곳에서 학습지와 그 다음에 TA 노트 양식을 여러분 다운받아가지고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정식 수업 때 이것을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TA 노트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20점 만점인데요. 20점 만점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이것을 얼마나 작성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점수는 총 17점입니다. 이 17점 말고 나머지 3점은 여러분들이 계약한 후에 TA 노트를 얼마나 잘 작성했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잘 작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할 겁니다. 그 가산점이 한 번 주는데 그 한 번 주는 점수가 3점입니다.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TA 노트 이거예요. 이거 TA 노트의 첫 번째 오늘의 수업 주제는, 오늘의 수업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작성해도 좋고, 혹은 하다못해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프린트의 제목 같은 걸로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이야기 만들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에 들어갔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줄거리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가상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고구려에 대해서 설명했다,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설명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주요 역사적 상황들을 전부 다 경험하게 된 병사라든가 혹은 고주몽의 역할, 고구려 건국자에 있었던 고주몽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이 수업 내용 자체를 이야기의 구조대로 기, 승, 전, 결 이 순서대로 바로 시작과 그 다음에 전개와 절정과 결말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작성해서 그래서 제시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질문 적기, 이것은 별건 아닌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막 그냥 이건 무엇일까요? 이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을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이걸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선생님이 질문 안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 점 명심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주세요. 네 번째는 수업에 대한 성찰.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태도를 성찰을 해도 되고, 아니 혹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느끼게 된 점, 그 다음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느끼게 된 점, 이런 것 같은 것을 작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줘서 수업에 참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드디어 여러분들 프린트 1페이지를 보고 교과서는 1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인류가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라.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시작은 한 200만 년 전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그라미 1번에서 보면 인류의 출현, 밑줄 한번 쳐주세요. 밑줄. 자, 지금까지 발굴된 바에 의하면은 약 600만 년 전에 바로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즉 인류의 먼 조상이죠. 그 인류의 먼 조상에서는 일부는 또 유인원도 갈라지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이 아닌. 그래가지고 사실상에 여러 가지 그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긴 했었지만, 사실상의 진짜 인류라 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약 390만 년 전쯤에 등장했다 생각되어지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여겨지는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인류는 지금 현재는 자연의 최고의 승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자였어요. 왜냐? 열대우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살다가 다른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들의 그런 종류들에게 경쟁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정글에서, 먹을 곳이 많았던 정글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주변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정글의 바깥쪽에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정글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비가 얼마나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점차 일반적인 숲과 같은 곳에서 점차 초원지대가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막지대가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인류는 정글 지역에서 이 원숭이들, 유인원들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초원지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이때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인류는 거의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있다가, 인류 조상은 네 발로 기어 다니고 있었었는데 나무까지 잡고 이런 것을 좋아했던 존재들이었겠죠? 근데 초원으로 가보세요. 초원으로 가면은 여러분 풀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기도 하냐면 한 이 정도까지 자라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 키를 넘기도 하죠. 문제는 인류가 초원으로 쫓겨나는데 거기에서 바로 바깥쪽을 보면 그러면은 먹을 것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바로 인류를 먹이로 삼는 맹수가 어떻게 다가올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때문에 인류는 바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변에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해서 경계를 좀 해야겠죠.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네 발로 걷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네 발로 걷다가 중간중간에 벌떡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면서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은 주변이 일단은 살짝이라도 보이긴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인류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적들의 공격이라든가 먹을 것을 위치하는 것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점차 습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손을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발로서 걷는 이른바 직립보행, 서서 걷는 직립보행, 여러분과 같은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상 인류의 거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약 390만 년 전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빈칸을 찾겠습니다. 직립보행.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간단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류가 생각을 해보면 고양이과 동물에 비교해서 봤을 때의 발톱이 뛰어난가요? 손톱이 뛰어난가요? 두 번째, 개과라든가 고양이과 동물과 같은 그런 육식동물과 혹은 잡식성 동물과의 비교해서 봤을 때 이가 튼튼합니까? 쉽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금의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긴 하지만 말이죠. 때문에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들보다는 반드시 발달해야 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무기가 적절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선생님은 이 시대 때쯤의 대표적인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길을 걷습니다. 길을 한참 걷는데 그리고 오늘따라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가지고서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저쪽에 이제 마침 과실이 하나 열려가지고서 그걸 그냥 따다가 그냥 아부자부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봤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지? 걷습니다. 길을 걷습니다. 계속해서 걷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봤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은 계속해서 걷습니다. 걷다가 이제 또 돌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때에 저쪽 멀리에서는 여러분 그거 알죠? 샤벨 타이거 혹은 큰 이빨 고양이, 이빨이 이렇게 난 왜 아이스 에이지에서 나오는 그 샤벨 타이거 있잖아요. 큰 이빨 고양이. 그 녀석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와 샤벨 타이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샤벨 타이거죠. 때문에 오살로피테쿠스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가지고서 달려가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샤벨 타이거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샤벨 타이거가 더 빠르죠. 순식간에 선생님은 샤벨 타이거에게 따라잡힙니다. 그래가지고서 선생님은 결과적으로는 샤벨 타이거가 선생님의 등을 덮치게 되고 그 순간 선생님은 등을 딱 돌리면서 샤벨 타이거가 주둥이를 벌려서 선생님 물려고 할 때 그래도 저항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샤벨 타이거의 뺨을 그대로 팍 묻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샤벨 타이거는 간지럽겠죠? 얘 참 귀엽네 라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샤벨 타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선생님을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를 앞발로 툭툭 건드립니다. 근데 툭툭 건드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샤벨 타이거에 코를 막 때려버립니다. 하지만은 간지럽겠죠. 하지만 이제 슬슬 짜증나요. 코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더 이상 갖고 놀기도 귀찮다고 생각했었던 이 샤벨 타이거는 드디어 큰 입을 벌려서 선생님의 목을 물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샤벨 타이거의 이마박으로 그대로 무언가를 팍 하고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놈의 샤벨 타이거가
그 일격을 딱 맞더니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 선생님은 믿을 수가 없었죠. 샤벨 타이거가 쓰러졌어? 처음에는 계속 쓰러진 줄 모르고 계속 때려요. 근데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간신히 샤벨 타이거에서부터 빼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얘가 안 따라오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가다가 뒤를 딱 봤는데 계속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도 또 여러분 알잖아요. 인류가 발전한 이유가 바로 호기심 때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오셀로피테쿠스와 프란시스는 살살 가가지고서 샤벨 타이거를 톡 건드려 봅니다. 톡톡 건드려 보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 샤벨 타이거가 몸은 그대로 다 있는데 근데 바로 이 이마박에 구멍이 뽕 하고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왜 뚫려 있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샤벨 타이거를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최후의 일격을 가할 때 주먹으로 갈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무언가를 집어가지고서 갈겼는데 그런데 그때에 바로 집었던 것이 바로 요렇게 생긴 돌덩어리였던 겁니다. 요렇게 생긴 돌덩어리. 드디어 우리는 알게 됐어요. 샤벨 타이거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 바로 요렇게 생긴 돌덩어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선생님은 그 다음부터 나는 샤벨 타이거 이겼어! 라고 하면서 내 친척과 내 동생들한테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샤벨 타이거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서 바로 이렇게 생긴 돌덩어리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인류는 바로 본격적으로 간단한 그런 형태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간단한 도구 사용 밑줄 동그라미 3번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호모 에렉투스. 이 호모 에렉투스들은 뭘 하기 시작했었냐면 아프리카 지역을 벗어나서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이제 확산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인류의 기원이 등장했다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선은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정선입니다. 때문에 먼저 동남이 1번에서는 약 180만 년 전에 자, 동남 1번 중국 베이징 이 베이징에서 발견됐던 호모 에렉투스를 베이징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남 2번 바로 거기까지 계속해서 밑줄 쫙 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에서 발견했었던 바로 이 호모 에렉투스를 우리는 자와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동감이 1번 중지 등에서 발견. 동감이 2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류는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류는 이때부터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셀로피테쿠스 단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긴 그런 형태의 돌을 원시적으로 깨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돌을 찾아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생긴 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 오기 전에는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이 호모 하빌리스 단계에서는 아예 어떻게 했냐면 바로 본격적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앞만 찾아봐도 이렇게 생긴 그런 형태의 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그런 형태의 돌을 찾으려고 정말 혈안이 됐었겠죠. 그런데 앞만 찾아도 없다 보니까 그들은 바로 남떨어지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서 남떨어지 절벽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거기까지도 막 이제 이렇게 생긴 돌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별로 없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에라 모르겠다 짜증이 너무 나니까 진짜 이딴만한 돌덩어리 들어가지고서 야 화난다 하면서 이것을 휙 하고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돌덩어리가 휘웅 하고 떨어지더니 해서 와장창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신기하게 보였었던 이 호모 하빌리스는 밑에 내려가가지고 확인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생긴 돌도 있고, 이렇게 생긴 돌도 있고, 이렇게 생긴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돌이 깨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호모 하빌리스는 바로 나중에 가서 돌을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떤 돌은 무르지만 어떤 돌은 바로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서 굉장히 단단한 돌을 이용해서 좀 무른 돌들을 툭툭툭 쳐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석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그 과정 중에 이것이 더 발달하게 돼가지고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석기를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다양한 도구 제작.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기 시작을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가서는 바로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겠지만, 이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류는 고기를 그냥 생으로보다는 바로 익혀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거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고기 속에 있는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익혀가지고서 그래서 죽여서 먹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면서 생존율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고기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이 인류에겐 단백질이 공급이 되게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됐고, 이 단백질의 상당수는 더 머리를 많이 쓰면은 더 많이 사냥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었던 인류는 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두뇌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호모 에렉투스는 그 시대 때의 대표적인 굉장히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활약을 했었던 바로 위험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즉 조를 짜서 가족들끼리 서로 나뉘어 가지고서 저쪽에 있는 사냥감 같은 것을 바로 몰아 가지고서 절벽 아래 떨어뜨려 가지고서 죽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서로 수신호가 맞아야 되니까 수신호 혹은 하다못해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 야, 너는 어떻게 어디에서 동물들이 그쪽 가면은 벌떡 일어나서 걔네들 놀라게 해가지고 다음 쪽으로 몰아,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작전 것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발달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 정도가 되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발표 하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생 인류 바로 직전에 인류의 가장 가까운 조상 중의 하나로서 약 40만 년 전쯤에 등장했던 존재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간단한 집 같은 걸 만들기도 했었고, 동그라미 2번 의복 같은 걸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뭐 지금은 뭐 섬유를 짰다 뭐 이런 말도 일부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정설은 바로 섬유를 짜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동물의 가죽 같은 것을 벗겨서 그래서 몸에다 걸치고 다니는 수준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바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의복 생활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의복을 만들긴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이들은 이때부터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장례라든가 그 다음에 시신 매장 같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아이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 굉장히 좋아했었던, 애지중지했었던 도구를 옆에 같이 묻어준다든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서 배를 굶지 말고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묻어준다든가, 아니면은 바로 죽은 아이 옆에다가 꽃으로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주변에다가 잘 뿌려주고 같이 묻어준다든가 같은 모습을 찾아봤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들과 싸우거나 나중에는 혹은 아예 같이 결혼까지도 했었던 존재들에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 바로 동그라미 5번에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5번에 호모 사피엔스는 약
동감 1번 약 2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동감 2번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감 3번 이들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동감 4번 이게 좀 중요한데 상징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사고하고, 즉 상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은 어떤 것이다, 무엇은 어떤 형태일 것이다 라는 그 형태의 바로 상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동감이 5번 수준 높은 예술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은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라스코 동굴벽화가 있는데, 이 라스코 동굴벽화라든가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발견되었던 호모사피엔스인 바로 크로만 용인이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알타미라 동굴벽화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선생님도 한번 가봤는데 광명동굴이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 광명동굴에서 프랑스 지역에서 발견되었었던 그 동굴 벽화를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대로 그 형태를 본따와 가지고서 내부에 그것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크기로 이 규모를 줄여 가지고서 전시하는 모습, 전시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거기 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현대 미술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동굴벽화가 너무 잘 그려졌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아이가 있었대요. 유럽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딘가에만 숨으면은 얘를 못 찾으니까 맨날 숨바꼭질에 승리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이 아이가 바로 동굴 안쪽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못 찾는 곳이긴 한데 그 안에 뭔가가 잔뜩 그려져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려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고고학자가 돼가지고 실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동굴에 직접 갔는데 맙소사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자 바로 이 전 세계는 이때 당시에 구석기인들의 뛰어난 예술 실력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말렌도르프 같은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의 발렌도르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들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의 여신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여성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그 시대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사냥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사냥감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사냥하기는 일단 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구석기인들은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먹을 사냥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를 만든 어떤 한 존재에게 열심히 빌었던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냥감들은 즉 들소라든가 염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사슴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맘모스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전부 다 누가 납니까? 바로 그 동물들의 암컷들이 많이 나죠. 때문에 인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암컷에 해당될 수 있는 여성을 바로 다산의 상징으로서 열심히 숭배를 했던 겁니다. 때문에 바로 이 다산을 숭배하는 그런 상으로서의 이 여신상이, 발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상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숭배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힌트 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다 해서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가 시작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1개 반을 쳐주세요.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보면 동감 1번,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동 생활을 했을까요? 정착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구석기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들은 바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냥감들은 지금의 아프리카 같은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국경선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먹을 것이 어디에서 번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냥감들은 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 특히 인류가 많이 잡아먹었었던 짐승이 맘모스입니다. 맘모스니까 당연히 맘모스를 사냥하려면 당연히 맘모스를 따라다녀야겠죠. 근데 맘모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맘모스는 그 시대 때 대표적인 진공청소기와 같은 존재예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보다 훨씬 더 몸이 큰데, 그런데 그런 몸집을 바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풀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죠. 맘모스가 그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풀을 다 먹으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 풀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인류도 바로 그 맘모스를 사냥하기 위해서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동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집 같은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집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죠. 때문에 대표적으로 동굴이라든가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바로 동감 2번은 뗀석기를 사용합니다. 그 돌에서 석기를 떼냈다 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감 2번. 동감이 3번. 바로 이때 당시의 경제생활은 사실상 먹을 것을 뺏어와서 획득해서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우리는 획득경제라고 합니다. 즉 길가에 가다가 바로 버섯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내거나 이걸 이제 우리는 채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사냥을 하거나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수렵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로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자연에서부터 먹을 것을 가져오는 그런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제, 획득 경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집 경제라고도 하죠. 동감의 4번은 부장품, 매장 문화가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물건들을 같이 묻어주는 부장품, 매장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이 5번에서는 동굴벽화를 제작하게 되죠. 바로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벨렌드로프의 비너스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반도의 구석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별표 3개 쳐주세요. 시기는 요거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서 3년 후에 우리나라는 바로 휴전을 하게 되죠. 그 휴전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군대를 주둔을 시켰고, 그 군대는 지금까지 있죠.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주한미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들의 경우에는 고국하고 많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으로서 우리나라에 파병됐던 어떤 한 이때 당시에 미군 중에 한 명이 전쟁 직후에 어떤 한 미군이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인 여자친구와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문제는 데이트를 그러다가 바로 보니까 갈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데이트. 그 시대 때 에버랜드가 있겠어요. 좋은 카페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봤자 다방인데 다방도 별 볼일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려한 금수강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그 수려한 금수강산, 그 중에서도 강가 주변이 볼만하니까 바로 강가 지역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참 데이트를 하던 이 미군 병사는 가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고 다가가는데 다른 돌덩어리들하고는 모습이 좀 다른 그런 형태의 돌덩어리가 발견됐었어요. 그 돌덩어리 하나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미군 병사가 사실은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병사는 자신의 교수님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고고학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난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여러분들 교과서 프린트 2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연천 지역에서 나온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 시대 때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좀 깔고 뭉기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양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교해서 봤을 때 진화가 덜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동양 지역에서는 이른바 집게, 즉 돌덩어리가 있으면 돌덩어리의 한쪽 면만을 깎아가지고서 그걸로서 찢거나 아니면 긁거나 하는 집게라든가 긁개와 같은 그런 석기는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주먹도끼 한번 보세요. 주먹도끼 보면은 사방이 전부 다 뚫려 있잖아요. 깎였잖아요. 뾰족하게. 사방에 이렇게 깎여 있으니까 이 사방을 깎을 생각 동양 사람들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게 발견됐거든요. 때문에 유럽인들은 고고학적으로 유럽인들이 바로 동양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사례로서 바로 이 주먹도끼가 유럽에서만 발견됐다는 것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설을 아주 보기 좋게 깨부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었던 바로 연천에서 발견됐던 주먹도끼였던 것이죠. 연천 정곡리 주먹도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정곡리에 가면 구석기 축제가 아직까지도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뗀석기들이 많이 발견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도구에선 뗀석기, 주먹도끼, 그 다음에 집게, 긁게 등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나중에 가서 뭐가 발견되게 되냐면 이른바 승배 찌르개와 같은 그런 이용 도구가 있는 잔석기, 짜잘한 석기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 세계는 아이스 에이지, 즉 빙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따뜻한 시기인 간빙기라고 하는 시절이 오게 되죠. 추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몸집 커다란 동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맘몹스라든가, 두 번째는 술록이라든가 와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록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사슴이 더 클까요? 술록이 훨씬 더 크죠. 맘모스가 클까요? 코끼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맘모스가 훨씬 더 몇 배가 더 큽니다. 근데 그런 동물들이 간빙기가 되게 되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제 맘모스의 화석이 아니고 아예 생살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는데 맘모스의 생살을 어떻게 해서 얼음 속에 갇혀있던 맘모스의 생살을 뜯어서 갖고 왔더니 그것의 길이가 선생님 손가락, 털 길이가 선생님 이 손 길이보다 큽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선생님 손 길이보다 훨씬 더, 팔 길이보다 훨씬 더 긴 털로 덮여져 있는 맘모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들은 살기 위해서는 쪄죽으니까 열대지방에 못 살잖아요. 온대지방에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바로 극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은 둘 다 합니다. 바로 맘모스와 같은 동물을 따라서 극지방으로 추운 지방으로 이동을 하거나, 두 번째, 일부는 그냥 현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 따라갔던 존재들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키모인과 같은 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당장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온대 지방에도 바로 동물들이 살잖아요. 대표적으로 멧돼지라든가 사슴이라든가. 옛날에 맘모스는 사냥할 때는 맘모스를 깜짝 놀래켜 가지고서 어느 한 쪽을 본 다음에 인류가 일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구덩이를 팠다가 거기다가 맘모스를 그쪽으로 막 몰아가지고서 맘모스를 한두 마리가 거기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것을 맘모스를 때려서 잡는 그런 형태의 바로 사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날쌘 바로 멧돼지라든가 사슴과 같은 동물들을 사냥을 하려고 하니 사냥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때문에 인류는 이때 당시에 사냥을 했었던 도구를 이전에 있었던 구덩이를 일단 사용하기도 했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훨씬 더 정교한,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정교한 무기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스배지르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하고,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승배라고 얘기하죠. 즉 여기에다가 나무를 꽂아서 이걸 묶어가지고서 창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사냥의 성공률이 높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냥하다가 나중에는 주변에 웬만한 동물들 다 잡아먹으니까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새들이 있겠죠? 근데 창을 가지고서 걔네들이 던진다? 여러분들, 이들을 사냥하기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그걸 사냥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활 등이 발명이 되게 됩니다. 잔석기에서는 활 등이 사용이 되었다. 그 외에도 뼈 도구들이 일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에서는 바로 이동생활에 썼다는 거 아까 저희 배웠었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서 동굴과 바위그늘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동굴이나 바위그늘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바로 자신의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잖아요.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른바 집을 만드는데, 근데 그냥 집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막집. 어떻게 막 만들었냐면, 땅이 있으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풀 같은 것으로서 그냥 이걸 덮어 씌웠어요. 덮어 씌우고 바로 이 푸른 부분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딱 봐도 막 만들었죠. 이런 형태로 바로 막집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수렵과 채집과 어로 같은 것이 유행을 어로 같은 것, 즉 수렵은 사냥이고 채집은 그냥 주변에서 나물 같은 거 캐는 것들을, 나물이라든가 과실을 자연에서 그냥 따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로는 물고기를 잡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서 바로 경제, 이걸 우리는 획득경제, 채집경제라고도 얘기하죠. 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척 중심의 시족, 즉 가족과 친척만으로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평등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먹을 것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제가 죽으면 내일 사냥할 때에 바로 사냥꾼 한 명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바로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씩 나눠줘야지 얘가 나중에 다시 회복한 다음에 제대로 된 사냥꾼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구성원들은 전부 다가 바로 동등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우리는 평등사회라고 얘기하고, 유적에서는 대표적으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경우에는 밑줄 한번 칩니다. 자, 동감 1번 바로 평양 상원 검은 모루 동굴, 동감 1번, 동감 2번. 이 검은 모루 동굴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네,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덕천인이 있었고, 동감이 3번은
그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이른바 역포 아이가 발견이 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호모사피엔스의 경우에는 바로 승리산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위쪽에 있는 덕천 승리산에 있는 덕천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 이후에 호모사피엔스코가 발견된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동그라미 2번. 흥수아이라고 하는 청원, 충청북도 청원 지역에서 두루봉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흥수아이라고 하는 아이의 바로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연천, 경기 연천. 동그라미 1번. 경기 연천 전곡리. 동그라미 2번. 충남 공주 석장리. 동그라미 3번. 충북 단양 금굴. 그 다음에 단양 수양계. 동그라미 4번. 바로 이러한 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